그 남자는 전 아내의 뒤통수를 제대로 쳤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용서했죠. 다시는 안 그럴게. 그는 싹싹 빌며 눈물로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딱 3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속으로 또 바람 피웠겠지라고 생각하셨나요? 정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작정하고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왜 바람 피운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그리고 가장 위험한 도박인지 말이죠. 우리는 흔히 믿고 싶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눈물로 쓴 반성문, 감동적인 갱생 이야기, 그리고 이번엔 정말 다를 거야라는 사랑의 약속.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게 희망 고문에 불과하다면요? 만약 바람이라는 행위 뒤에 숨겨진 심리가 그 어떤 치료나 약속, 심지어 진심 어린 사랑으로도 절대 고칠 수 없는 뇌의 치명적인 버그 같은 거라면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앞으로 겪을 수년간의 마음고생과 시간 낭비를 막아줄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이야기일 테니까요. 자, 아주 불편한 진실부터 까놓고 이야기해봅시다. 바람이요, 그건 절대 실수가 아닙니다. 순간의 유혹에 흔들렸다는 그 흔한 변명조차 진실과 거리가 멉니다. 바람은 명백한 선택입니다. 그것도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수많은 기만적인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한번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 보인 사람은 사실상 우리에게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죠. 자,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바람 피우는 인간의 심리, 그 숨겨진 메커니즘 말이죠. 누군가 바람을 피운다는 건 단순히 파트너를 배신하는 행동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자기 뇌의 회로 자체를 영구적으로 바꿔버리는 중이에요. 거짓말을 한 번 하면 다음 거짓말은 더 쉬워집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한 번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일상이 되어버리죠. 비밀을 하나둘씩 만들다 보면 자기 삶을 이중, 삼중으로 분리해서 사는 훈련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뇌의 배신의 고속도로가 깔리면 그 길은 절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고속도로는 계속 사용될 뿐이죠.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처음 바람을 피울 때 그 사람의 양심은 비명을 지릅니다. 죄책감에 미칠 것 같고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괴롭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짓을 합니다. 왜냐고요? 그건 이미 자신 안에 도덕적인 브레이크를 한 번 박살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번 그 브레이크를 부순 사람은 당연히 두 번, 세 번도 부술 수 있는 법입니다. 상황은 여기서 더 악화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번 바람을 피운 사람은 다시 바람을 피울 확률이 무려 3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심장, 당신의 미래, 그리고 당신의 정신건강을 걸기엔 최악의 확률입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이 두 번째는 더 쉽게 배신하는 이유,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배신의 고속도로 때문이죠.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집니다. 근데요, 진짜 여러분의 뒤통수를 후려칠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바람이라는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바람을 가능하게 만드는 성격적 특성의 문제고, 이 특성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바람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현저히 낮고 더 충동적이며 자신의 나쁜 행동을 기가 막히게 합리화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을 분리해서 숨기는 데는 선수급입니다. 이건 일시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이건 그 사람의 핵심 인격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소름 돋는 점은 인격은 보통 30살이면 완성되고 죽을 때까지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라면 앞으로도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소름 돋는 소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람을 가능하게 만드는 뇌의 패턴은 단순히 불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패턴은 다른 형태의 기만 행위도 아무렇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업 파트너를 배신하고 가족과의 약속을 깨는 것처럼요. 바람은 단순히 섹스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진실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진실성이란 건 아주 간단해요.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 중간지대란 존재하지 않아요.
정말 역겨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바람둥이들은 한번 바람을 피운 뒤 끔찍하게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람을 피우면서 점점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죄책감은 무뎌지고 들킬 거란 두려움은 줄어들죠. 대신 그들이 느끼는 스릴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충격적인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 정교해지고 더 조심스러워지며 더 교활하게 상대를 조종합니다. 그들의 발전은 단순한 실수에서 교훈을 얻은 결과예요. 그런데 그 교훈이란 게 도덕적 실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들키지 않는 법을 배우는 전술적 실수에서 나온 겁니다. 진짜 뒤틀린 건 이겁니다. 많은 바람둥이들은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점이에요. 집에서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했어. 어차피 우리 사이 안 좋았잖아. 이런 식으로 파트너를 탓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도덕적 이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번 이 맛을 들이면 영구적이에요. 한번 바람을 정당화하기 위해 양심의 스위치를 끄는 법을 배운 사람은 그 어떤 잘못도 정당화하기 위해 그 스위치를 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는 내면의 시스템 자체를 파괴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본적인 수준에서 망가진 양심은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사회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용서와 두 번째 기회는 아름다운 이야기다. 하지만 만약 사회가 틀렸다면요? 만약 데이터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요? 당신을 공포에 떨게 할 팩트 하나. 한 관계에서 바람을 피운 사람의 75%는 다음 관계에서도 또 바람을 피웁니다. 75%요.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세요. 바람둥이 전력이 있는 사람과 사귀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충실할 확률은 고작 25%, 4분의 1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상상해보세요. 추락 확률이 75%인 비행기에 당신의 목숨을 걸고 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암울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바람을 피우지 않은 나머지 25%요. 그들 중 대부분이 도덕적으로 변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바람을 피울 기회가 없었거나 들키지 않는 기술이 더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 전술적으로 바뀌었을 뿐이죠. 그 누구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심리학적 진실이 있습니다. 바람은 뇌에 강력한 보상 회로를 만듭니다. 금지된 것에 대한 흥분, 비밀이 주는 아드레날린, 여러 선택지를 가졌다는 권력감, 이 모든 것들이 뇌에서 말 그대로 중독성 있는 신경화학적 보상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모든 중독이 그렇듯 시간이 지날수록 내성이 생깁니다. 더 큰 흥분, 더 큰 위험, 더 다양한 상대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결국 한 번의 외도로 시작했던 것이 여러 번의 외도가 됩니다. 감정적인 바람으로 시작했던 것이 육체적인 바람이 되고 가끔 하던 것이 어느새 습관으로 굳어져 버리죠.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중독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겁니다.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단순히 파트너에게 상처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파트너를 오염시킵니다. 배신당한 사람은 이전엔 상상도 못했던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휴대폰을 뒤지고 사람을 미행하고 편집증에 시달리고 통제광이 되어갑니다. 바람둥이는 단순히 신뢰를 깨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신뢰하는 능력 자체를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끔찍한 부분입니다. 한번 망가진 신뢰는 그 사람이 앞으로 맺게 될 모든 관계에 평생 영향을 미칩니다. 바람둥이는 자신의 파괴적인 패턴을 그대로 유지한 채 아무렇지 않게 다음 상대로 넘어가지만 그 피해자는 그 상처를 영원히 짊어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상황을 더 최악으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사회는 피해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왜 용서하지 못하니? 왜 과거를 극복하지 못해? 왜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니?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만약 문제가 피해자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변할 수 없는 것이라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뇌가소성입니다. 뇌가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드는 능력인데 이건 실제로 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여기에 결정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 생긴다고 해서 낡은 길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대체 경로가 하나 더 생길 뿐이죠.
그래서 바람둥이가 나 변했어라고 주장할 때 그건 사실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내 옛날 버릇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어. 하지만 억제는 제거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유혹에 빠지거나 적절한 상황이 주어지면 그 낡고 익숙한 배신의 고속도로는 즉시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바람을 피우죠. 정말 쇼킹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수많은 관계 상담사들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통계도 알고 이 심리도 알죠. 하지만 그들은 고객들에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의 비즈니스가 끝장날 테니까요. 그들은 계속해서 희망을 팝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돈이 되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근거 없는 희망은 망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증거는 명확합니다. 한번 체계적인 기만, 배신, 감정 분리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람은 사실상 자신의 진짜 캐릭터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캐릭터는 변하지 않습니다. 숨길 수는 있겠죠. 억누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당신을 잠 못 들게 할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당신을 배신하고 눈물로 용서를 빌며 다시는 안 그럴게라고 약속한다면 당신은 그를 믿으시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믿어야만 할까요? 데이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다시는 바람 피우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건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보다 더 희박한 기적을 바라는 것과 같다고요.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 중 가장 소름 끼치고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바람 피운 사람을 다시 받아주는 사람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의 마음을 위험에 빠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 배신자의 행동을 묵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불륜을 저질러도 결국엔 괜찮다는 끔찍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더 완벽한 바람둥이로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바람둥이를 용서할 때마다 그 바람둥이가 다음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더 쉬워집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용서가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미래의 파트너들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그 친절이 사실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잔인한 공범 행위는 아닐까요? 한 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 이건 잔인한 낙인이 아닙니다. 냉혹한 현실을 담은 통계이고 뇌과학에 기반한 팩트입니다. 수십 년의 연구와 수백만 명의 피눈물이 만들어낸 경고 등이죠.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차가운 데이터를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하나의 가슴 아픈 통계가 되시겠습니까? 오늘도 당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부드럽게 걸으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성장을 돕는 안내자, 알씨였습니다.